자, 일단 이 뉴스가 월요일 날 오전에 이제 나왔어요. 음, 나오면서 주가가 쫙쫙쫙 빠졌었죠. 그래서 얼마야 이게 242불 때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 제 목소리 들리시죠? 들리시면 들린다고 채팅창을 좀 적어주세요. 마이크는 제대로 작동되는 것 같고. 네, 좋습니다. 두 분만 지금 열심히 답변 주시는데 좋아요. 잭 콘홀. 지금 일단 테슬라 CFO가 몇 번 바뀌었습니다. 예, 몇 번 바뀌었어요. 그 예전에 이걸 좀 적어 봅시다. 자, 예전에 누가 있었죠? 이름이 뭐더라? 아후자? 아, 아후 아후자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음. 아후자는요, 2008년도에 테슬라에 입사해서 2015년도에 테슬라를 떠났어요. 떠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테슬라 CFO가 윌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윌러. 근데 윌러가요, 급작스럽게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급작스럽게 사임을 하면서 테슬라 신임 CFO로 아후자가 왔습니다. 아후자가 언제 왔냐면은 언제 왔더라? 얘가 2017년도에 왔어요. 와서 언제 2019년까지 역임을 했어요. 오넬님 하이요, 윈님 안녕하세요. 그리고는 신임 CFO가 잭 크루크홀. 이렇게 그 히스토리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크루크홀이 2019년도에 들어왔어요. 근데 왜 들어왔느냐? 아후자가 그냥 스스로 그냥 나 그만두겠다 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퇴직하겠다, 정년 퇴직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튼 퇴직한다고 해서 나갔어요. 그리고는 콜콘이 들어와서 지금 2023년도 8월 4일 기준으로 사임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스토리예요.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크루콘 되게 젊어요. 젊고 크루콘이 오늘 오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테슬라에 한 14년 정도 있었고 이걸 보면은 CFO로는 4년 정도 있었던 거예요. CFO 4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이
CF 그 테슬라의 어닝콜 있잖아요. 어닝콜을 주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닝콜을 주도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사람은 테슬라에 막 그냥 저 구석에 있는 것까지 다 꿰차고 있는 사람이에요. 꿰차고 있어갖고 어떤 기업이든 뭐 좋은 점도 있고 좀 숨기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그런 게 다 있을 거예요. 다 있는데 얘는 그걸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보통 이제 테슬라를 항상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괜찮다. CFO가 바뀌었어도 항상 극복하고 주가는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CFO가 교체되는 거에 대해서 급작스럽게 발표가 됐어요. 자, 8월 4일 기준이면 뭐예요? 8월 4일이면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아마 장 마감 후에 아마 사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월요일 날 오전에 이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주말에 나왔는지 뭐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어요. 시간은 언제 나왔지? 그러면은 이거는 급작스럽게 나온 겁니다. 이게 급작스럽게. 근데 보통 CFO는 급작스럽게 그 사임 안 합니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어서 사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에서 이 사임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네. 질문은 많이 받았는데, 네. 얘기 안 합니다. 네. 자, 그거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모양새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모양새는 좋아 보이지 않는데,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뭐, 테슬라 내부에 뭔가, 그 재무적인 관점에서 뭔가 이슈가 있어서 사임을 했다. 뭐 이런 루머도 있고, 또는 머스크하고의 불화 때문에 사임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급작스럽게 이렇게 회사 그만두는 경우는 잘 없고, 그 다음에 CFO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많이 바뀌는 걸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CFO는요, 원래 한번 CFO 임명하잖아요. 개인적 큰 비리가 없는 한은 계속 끌고 가는 게 CFO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CFO는 그 기업의 사장 포함해서 임원진 또는 그 회사 내부의 재정적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CFO 한번 임명을 하게 되면요, 진짜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그 CFO 자리를 그만둬도 뭐 비슷한 계열사의 뭐 다른 뭐 CEO를 시키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만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 약간 찝찝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지금 CEO가 없는 회사가 몇 개 있거든요. 좀 큰 회사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페이팔. 네, 페이팔이 지금 CEO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잭 컬콘이 페이팔 CEO로 뭐 자리 제안을 받았는지, 그것 때문에 사임을 해서 가려고 하는 건지, 뭐 그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정확히 몰라요. 근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 CFO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바뀌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번 CFO 교체 관련돼서 약간 좀 의문이 들어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주가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이게 테슬라 주식은요, 굉장히 독특한 주식입니다. 왜? 테슬라 주식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컬트가 있는 주식이에요. 컬트. 컬트가 뭐죠? 맹신하는 그런 집단. 그걸 컬트라고 하잖아요. 테슬라는 컬트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뉴스가 나와도 모멘텀을 타고 막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테슬라 주식은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펀더멘털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이 모멘텀 이런 걸 뉴스 이런 것 때문에 막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컬트 팔로잉이 있기 때문에 이 뉴스가 제가 봤을 때 긍정적인 뉴스는 아니에요. 테슬라한테 긍정적인 뉴스는 아닌데 컬트 성격을 갖고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주가가 막 올라갈 수도 있고 오히려 많이 빠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약간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그 이후로는 실은 어디로 튈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외부에서 CFO를 영입 안 하고 어카운팅 매니저가 그 자리를 대신하면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어카운팅 매니저 겸 CFO를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겸임한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CFO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CFO 인물을 발굴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벌기 위해서 겸업을 시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여튼 이 테슬라 CEO가 급작스럽게 사임한 거는 조금 찝찝함이 남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